네, 3대 지수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만나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돌고 돌아 다시 원점.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 분석, 여기에 연준의 향방까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점이라는 건 아무래도 중동 분쟁에 대한 내용이 될까요? 연초에 이제 관세가 시장을 막 흔들었다가 그게 좀 잠잠하나 싶으니까 이제 중동 전쟁이 물론 일주일 만에 거의 뭐 해소가 되고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늘 우리가 조금 지루하기도 했고 중요한 펀더멘털을 중시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다시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해야 할 시기다. 오늘도 그러면 차례대로 저희가 준비해 주신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좀 해결되는 분위기인 게 유가도 뭐 좀 안정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60불 중후반 왔다 갔다 하던 게 지지난주가 됐죠. 벌써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장중에 75불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오늘 장중까지 66불 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가로 봐서는 크게 뭐 전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고 어제 오늘 요새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루셨겠지만 트럼프가 일단 그 토탈 시스파이어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오늘 현재 변동성 지수제가 어제 오늘 낮에 갖고 오느라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빅스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19.83인데 지금 장중에 방금 조회해보니까 17.9포인트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빅스 지수 자체는 아시겠지만 S&P 종가를 가지고 그냥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의 변동성에 설명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자료 나올 것 같지만 스큐 지수 제가 가끔 예전에 블랙스완 지수라고 그건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저도 역시 그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한풀이 꺾였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쟁이 진짜 끝난 거 아예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세력도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뭐 아까 언급드렸지만 유가 거의 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경기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 그 제롬 파월 현재 지금 뭐라고 그러죠? 청문회 의회에서 하고 있죠. 이따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지만 그의 그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7월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그러면 유가 차트도 지금 화면에는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우선 펀더멘탈에서 저희가 항상 이 3박자로 얘기를 하는 게 소비와 고용 그리고 하나가 잠깐 막히네요. 일단 소비와 고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비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소비 지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매 판매라는 게 있고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소비의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건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소매점에서 이렇게 물품 사는 게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서비스 지출입니다. 머리 깎을 때 내는 비용, 의사 진료받을 때 내는 비용, 포트폴리오 관리비 이런 그 소비가 미국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PCE이고 이 PCE가 이번 주 후반인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도 소매 판매 지금 보시는 소매 판매도 이 소비의 추이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헤드라인 파란색 소매 판매 월간으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0.1이더니 이번 달 발표된 게 마이너스 0.9 대폭 축소되고 있어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 소비 이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고용도 살짝 균열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소매 판매도 줄어있는 모습 특히 오른쪽에 그 바 차트에서 품목별로 소비를 보니까 네 번째 그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게 재량 소비라고 해서 우리가 왜 상황이 안 좋고 좀 소득이 줄어들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뭘 줄일까요? 우리가 소비 중에. 외식을 줄이는 건가요? 그렇죠. 외식, 사치품 이런 거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재량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가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전달 대비 마이너스 0.9% 줄어들고 있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그 바로 위에 넌스토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 지표거든요. 이게 0.9%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정말 그 근저에 정말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이 소비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산업 생산 워낙 좀 안 좋으니까 빼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가 노동시장을 볼 때 가장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 주간으로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25만 건이 돼서 조금 이게 제가 여러 방송에서 지금 이거 조금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행히 지난주 발표된 게 25만 건에서 24만 5천 건으로 한 5천 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연초에 지금 이 추세대로 보시면 21만 건, 22만 건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추세적으로 트렌드 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도 조금 균열이 보이고 소비시장도 조금 위축되는 게 보인다. 이러면 경기가 뭐 경기 침체를 우리가 부르짖을 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가 조금씩 이제 쿨다운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펀더멘털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그 청문회 답변 중인 파월이 속한 FMC가 다음 달 7월 다음 회차부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냐. 패드 컷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의 펀더멘탈 이 소비와 고용을 봤을 때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면 연준에게는 환경이 좀 마련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우리가 1년 반 전에 bad is good, good is good. 지금 bad is good 같은 상황인 것이죠. bad is good.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연준 뭐 여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측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역시 뭐 낙관론을 견제하면서도 네. FMC 위원들이라든가 특히 제롬 파월 되게 좀 방송이라 좀 그런데 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벌써 올해 들어서 경기는 계속 쿨다운하고 있는데 6개월째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상황 볼 거야. 지금도 그런 멘트를 하고 있단 저희도 많이 말이죠. 들었던 말이네요. 그런데 이제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네. 그다음 크리스토퍼 월러 하고 닉 티미라우스 오스탄 굴스비 요 네. 미셸 보우만, 오스탄 굴스비, 크리스토퍼 월러가 공교롭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지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미셸 보우만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그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위원들 내지는 총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소개드린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경제가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도 지난주 발표됐던 CPI, PPI,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 수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굳이 왜 노동시장이 균열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크래시 망가지는 단계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7월부터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이야 라는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는 일단 뭐 혼재돼 있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뭔가 안 좋기 시작하니까 내리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은 또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패드 컷이라는 건 일단 금융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거는 자본시장에는 어떻게든 하여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인사들의 발언도 좀 체크를 해봤고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파월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우선 서면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네. 한글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실시간을 쭉 땄는데 죄송하지만 영어를 좀 표현하기 중요하니까 그 한글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Fed가 well positioned for the time being to wait to learn more about the likely course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요한 건 well positioned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well positioned. 그러니까 FMC Fed가 금리를 지금 당장 안 내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그 위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아직 우려할 만큼 망가지는 단계는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The Fed must prevent temporary price shock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이 persistent inflation,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지금 일시적인 temporary가 일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일시적인 가격 충격을 미리 방지해야만 해라는 얘기는 지금 단계가 분명히 페드나 제롬 파월도 금리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인상이 될 거라고 보긴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구분을 해야죠. 물가 상승이라는 건 일시적인 어감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2, 4분기, 3, 4분기 연속됐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접적으로 지금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조차도 잡을 거야라는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당장은 매파적인 어감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물가가 정말 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대표님께서 이 영어 발언 좀 정리해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연준이 어떤 급하게 나서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한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거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증시도 지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대표님 그럼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 투자자로서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분위기 좋죠. 오늘 우리나라도 한 3% 이상 올랐고 그런데 조그만 한 2달 전으로만 돌이켜 보시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도 뜬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쵸. 대선 이후부터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죠.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라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죠, 우리가.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4월 8일 날 전저점까지 쑥 빠지더니 지금 급하게 또 20%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 꼭지 잡거나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산을 섞어야 되고 자산 군별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돌아왔지만 7, 8월 달 정도가 약한 변동성이 한번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거가 오래 볼 수 있는 마지막 변동성이 아닐까 좀 공격적으로 표현드리자면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들어가도 저는 연말까지 보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지만 그나마도 조금 더 가격이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뭐 바라신다고 하면 한 7, 8월, 7월 한 중순 이후 왜냐하면 7월 달이 7월 4일 날 OBBB 감세한 표결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표결이 늘 그렇지만 핑퐁을 하고 또 뭐 일주일, 2주일 늦어질 수 있고 그런 작은 변동성. 7월 9일,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어마어마한 관세 때리고 일주일 있다가 3개월 유예해줬지 않습니까? 4월 9일 날. 그때 3개월 데드라인이 7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 관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4, 5, 6월 달 반영한 기업 실적이 발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만큼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작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뭐 그때 저가 매수하셔도 충분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7, 8월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관세 영향을 반영한 이 어닝 시즌도 좀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